아, 참. 내 소개를 아직 안 했네. 난 작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나로라고 해. 앞으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줄게. 기대해. 이제 계속 이어서 그때 일을 말해줄게. 경찰 신고 후 바로 경찰이 응급실을 찾아왔어. 정신과 교수님은 아직 응급실에 서 있었어. 시트에 덮여져 있는 부인 시신 옆에 경찰들이 정신과 교수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멀리서 지켜봤는데 교수님은 정말 덤덤하게 대답하시더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인이 뛰어내렸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말하는 거야.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나가더니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 있나?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 다음날 다시 와서 CCTV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CCTV 영상을 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나는 응급실 데스크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 CCTV에 나온 건데 교수가 부인을 어깨에 들쳐업고 엘리베이터에 탔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들쳐업고 살아있는 사람을 들쳐업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을 들쳐업은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1시간 전에 연구실로 데려간 이유, 내가 건넨 바륨, 그리고 1시간 후의 추락사. 이건 자살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야.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 교수님이 자백했대요. 뭐라고요? 본인이 죽였다고 했어요.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어. 모든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말문이 막혔지. 자백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 소름 돋았어. 바륨을 부인에게 투여한 후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거야. 내가 건넨 그 바륨으로 그 후 부인 시신을 옥상으로 데려가 자살한 것처럼 추락시켰고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야. 그 순간 내가 준 바륨 앰플이 떠올랐어. 내가 준 약이 살인에 사용된 거야. 물론 내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정말 끔찍했어. 그 정신과 교수님은 평소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이비 종교전도로 유명했어. 점심시간마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의대 학생들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회 나오라고 말하곤 했지. 공부도 잘 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을 자주 했어. 나도 의대생 시절에 그 교수를 피해 다녔던 기억이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아.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나중에 들은 얘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어. 그 교수님이 왜 부인을 죽였는지 그 이유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은 사이비 교회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 종교를 빙자해서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안 부인이 격분해서 그날 응급실까지 찾아온 거였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여자랑. 그래서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실려온 거였구나. 부인은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교수님은 그걸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종교, 불륜, 그리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더 마음 아픈 건 그 부부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거야.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게 된 거잖아. 정말 불쌍했어. 교수님은 결국 1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레지던트들이 면회를 간 거야. 교수님, 잘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여전히 존경한다는 거야. 사이비 종교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야. 맹신과 세뇌로 인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 레지던트들은 아마 지금도 그 교수님을 믿고 연락하고 있을 거야. 정말 무서운 일이야. 지금쯤 그 교수님은 출소했을까? 15년이면 계산해보니까 벌써 나왔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또 다른 사이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날 이후로 나는 약을 건넬 때마다 더욱 신중해졌어. 이 약이 정말 환자를 위한 건지, 혹시 다른 목적은 없는지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게 됐지. 인턴이라는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계심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 부인의 마지막 1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 과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끝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정말 끔찍한 배신이었을 거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벌써 성인이 됐을 텐데.
부모님의 그런 끔찍한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 이야기 어땠어? 정말 충격적이지? 실화라는 게 더욱 소름 돋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서워. 특히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야. 흰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니야.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해. 이런 실화 기반 병원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줘. 좋아요도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내가 옛날 응급실에 근무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바로 들을 수 있어.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줘.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었던 적 있어?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일 당한 적 있어? 서로 공유하면서 조심하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응급실 이야기로 돌아올게. 정말 믿기지 않는 실화들이 많거든.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